차세대 2차 전지나 전기차가 누가 될까? 다음 혁신 업종은 누굴까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자율주행과 로봇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증시 방향성 자체는 그다지 이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자체가 방어에 사실상 거의 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국내 증시는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최근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가 왔다 국내 증시가, 그리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미증시 꺾인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기니까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뭐 거기서 이제 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저의 스탠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가 잠시 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증시가 이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미증시는 결국 이제 우량주 같은 개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점 부근에 다다르고 거품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뿐이지 이게 과연 이제 지금부터 꺾인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증권 시장에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는 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었죠. 근데 제 의견도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말과 행동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이라는 집단 자체가 이제 기준금리 피벗이라는 거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한번 결정하면은 그게 수년 정도는 반복 쭉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4번 할 거 2번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사실상 기준금리를 뭐 인상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인하하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되고, 글로벌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불경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인하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미증시는 또 이제 화랑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과정 안에서 미증시는 이제 거품 단계로 들어설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과하게 좀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에서 최근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흐름이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원래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저는 의도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좀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가는 걸 막아버리고 사실상 미국만 그 온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로 가고 미국으로 돈이 더 몰려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변국들은 다 불경기인데 지금 미국은 여전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잘 버티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 빼서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강달러 기조가 꽤나 오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투자를 한국에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오고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50% 현금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떨어지고 사면 되지 뭐하러 50%는 투자를 뭐하러 하고 있냐, 50% 현금은 뭐하러 가지고 있냐, 100% 현금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사이클 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 주식들 중에서도 미국에 이제 수혜를 받는, 그리고 수출 강세 기업들 뭐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주가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는다? 그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을 낼 만한 게 보이는데 시장이 이제 안 좋다는 이유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전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경기가 불황이면은 장사가 되기가 어렵지만 아무리 불황이어도 대박 나는 맛집은 그때도 나옵니다. 물론 난이도가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50% 정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계속 이 울타리를 쳐드리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놓으시면서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다. 근데 거의 다 오고 있다. 그 시점이. 왜냐면 환율 방향이 실패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투자 자금이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 나가면서 시중 물량 깨지게 되면은 사실상 뭐 그때부터는 저는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미국도 이제 점차 거품 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낙수 효과를 한국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좀 잡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460원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1,300원 환율 방어한다고 했는데 1,400원 방어한다고 하다가 뭐 1,450원 방어한다고 하더니 1,460원 됐습니다. 제가 환율 1,500원 시대가 이제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율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환율 1,500원 얘기가 나오면 1,500원을 건드리는 시점에서 1,500원에서 딱 끝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1,500원 시대를 맞이한다 하면은 다들 부정합니다. 야, 설마 1,500원 오겠어? 근데 실제로 1,500원이 오고 진짜 말도 안 되고 1,500원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1,500원까지는 예상했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환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대중의 광기를 생각하고 공포장으로 가게 되면은 1,600원도 가능할 만한 숫자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 1,500원 됐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1,600원까지도 열어두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일각에서 솔직히 제가 지금 TV 방송도 여기저기 나가고 있지만 환율 1,600원 얘기하면 아마 쌍욕 먹을 겁니다. 근데 1,500원 얘기가 그나마 이제 뭐 근처니까 진짜요? 1,500원 올까요? 이러고 있지. 저도 그냥 뭐 1,500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1,600원까지 간다 이건 좀 극단적인 스탠스거든요. 근데 증시는 항상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1,460원을 넘은 시점에서는 뭐 얼로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최근에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계속 내리팔고 있어요. 이 과정 안에서 원래 연기금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는데 연기금마저도 최근에는 사는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사다가 지친 것 같습니다. 방어하려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지수를 한 2,400선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했고 환율은 원래 1,400원 정도를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1,400원 깨졌지, 지수도 2,400선 두 번이나 깨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430선인데 2,430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좀 패닉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이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한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금투 쪽에서 버티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 방어는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던 2023년 뭐 이때 수준의 그 신용잔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23년도 정도 수준의 이제 신용잔고는 깼잖아요, 사실상. 뭐 예탁금 정도도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23년도 수준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뭐 대략 뭐 15조 언저리 뭐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용잔고는 최근에 깼다. 전저점을 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뭐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한 차례 더 깨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뭐 한 16조 근처까지 신용잔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23일 기준이니까
23일 기준으로 올라온 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24, 26 오늘도 이제 지수가 다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 열어둬야 되고 2400선 지수를 방어하려고 올려놓으면 또 400선 터치하고 올려놓으면 터치하고 올려놓으면 터치하고 이게 방어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 이제 국내 차원에서 방어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좀 회복되는 측면이 나올까 싶기도 했던 게 24년 중순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쫙 꺾였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용이 무너지는 거 대비해서 예탁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거. 뭐 예탁금은 아직 그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용 물량은 확실하게 좀 많이 빠지기는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불경기로서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과연 이제 지수가 얼마나 버티겠느냐.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미증시만 좋아. 다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율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저는 더더욱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최근인데 뭐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12월 뭐 한 19일 기준으로는 계속 우상향하지는 않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19일 이후로도 환율은 계속 튀었다는 겁니다. 1450원 방어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금 계속 이탈하고 있고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럼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 좀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떼는 순간 그 섹터는 다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승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야지 그게 정말 좀 세게 얘기하자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진짜 주식 안 해본 사람들이 할 법한 얘기예요. 그게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좋아지면 개선되면 그때 들어가야지라는 게 사실 이게 정말 이렇게 판타지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거랑 좀 비슷한 말이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매도해야지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거는 항상 지나쳐가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기회가 있는 섹터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를 안 하면은 놓칠 수도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뭐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면 전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조선이죠. 제가 조선주는 엄청나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현대미포 최근 연일 신고가 쓰고 있고 현대중공업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랬죠. 오늘만 또 9% 급등해서 또 신고가 씁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계실 거예요. 마린솔루션 또 신고가, 마린엔진 신고가, 하나오션 지금 또 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주가 반등, 하나엔진 신고가, 오리엔탈 전공 또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선주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놓쳤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조선이랑 제약바이오를 중심축으로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조선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동아ST, 녹십자웰빙, 녹십자, HK노엔 다 분위기가 뭐 선방하는 종목이 있다 정도지.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엄청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놓쳤던 거예요. 그럼 조선은 수익을 내면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0%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럼 조선은 수익을 보고 있고 제약은 아니야. 근데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조선주로 이제 수익을 내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조선 다음에 그 익절한 것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인프라라든지 특히 이제 시멘트나 건설 기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트럼프 취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조언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여기로 돈이 몰렸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계속 돈이 이동하고 있는 그 흐름의 과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장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이 무너져도 이렇게 대박나는 맛집들은 잘 갑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취임하면 또 그런 종목들이 갈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봇주가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늘도 이제 하이젠 RNM 이런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장격으로는 역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심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업황이 좋으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좋은 거는 하이젠 RNM은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 쪽으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과거에 LG전자 모터사업부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브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감속기라든지 이런 게 로봇 쪽에서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PNS 요거 좀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신규 상장주라.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로봇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성장 업종 중에서는 무엇을 보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을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로봇에서 볼 만한 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뭐 하이젠 RNM 이런 종목도 좋겠죠.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고, 저는 모두 좀 눈여겨보냐면 로보티즈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내후년에 이제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보티즈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로봇주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T로보틱스는 조금 더 이제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는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로봇 쪽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성장 업종에선 자율주행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SOS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서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익 구조가 이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25년 1월 초에 1월 7일부터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몇 주 안 남았죠? 이제 다다음 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면은 벌써 또 CES가 개막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가장 핵심 안건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 업종,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그 엄청난 전기차 배터리의 수익률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분들이 차세대 2차 전지나 전기차가 누가 될까, 2차 전지를 이어갈 만한 다음 혁신 업종은 누굴까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자율주행과 로봇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로봇에 대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유는 결국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발 수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주도해 나가는 산업 트렌드에서 다음 성장 혁신 업종은 결국 전 세계의 이제 산업 트렌드를 미국이 주도하는데, 다음 트렌드는 트럼프가 밀어주는 일론 머스크가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거, 테슬라의 수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그 전기차 이 플랫폼을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율주행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할인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시중에 테슬라가 돌아다니게끔 많이 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찌됐건 이걸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경제율부 쪽으로 수장으로 앉히면서 일론 머스크를
각 주에 이제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이 이제 자율주행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날개를 달고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전초전에 저는 불과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혁신 업종은 테슬라가 주도했던 전기차나 배터리가 한번 휩쓸었다면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이 휩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들의 전장화가 굉장히 전제 조건으로 필수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게 워낙에 전통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전장화가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계도 되게 좋아하는데 시계도 굉장히 이 전통적인 걸 중시하잖아요. 기계식 시계다 해가지고 뭐 그 태엽으로 해서 잘 돌아가고 이런 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해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봐요. 이게 마치 좋기는 한데 테슬라나 전기차를 보는 이제 시각 자체가 약간 애플워치를 보는 느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좀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플워치보다는 롤렉스가 좋잖아. 롤렉스가 비싸고 좋은 거잖아. 그게 명품이잖아. 이런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있는데 야 전기차? 그거 좀 애플워치 느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아직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고가 브랜딩 마케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전기차 쪽이 자율주행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배터리 쪽도 물론 좋겠지만 자동차의 이제 전장화 이후에 솔직히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MLCC도 저는 뭐 좋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결국 자율주행이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배터리나 2차 전지급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수익률을 기록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 성장 업종이 아닌 이제 그 흐름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 업종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들 뭐 조선이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인프라나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될 걸 믿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역시도 좋을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좀 진행을 하시면 아마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50% 정도 투자금으로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현금은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방어에 실패했을 때 와르르 무너졌을 때 공격적인 베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제가 50% 현금을 가지고 50%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은 이 폭락 이후까지 그냥 버티기만 했어도 이걸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매를 했으면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저는 지금이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해도 나중에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 사이클 타고 가면서 그 올라갈 업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먹고 있어도 진짜 이상한 종목 투자하면 여기서도 돈 잃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호경기에 투자를 해도요, 여러분들 망하는 집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되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튈 때도 세게 튑니다.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90% 현금을 가져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로봇 자율주행, 뭐 인프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조선 이런 것들 굵직한 이런 5개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계속 놀면서 조선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걸 극대화 시키면 되는 거고 나머지 섹터들에서 또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고 만약에 조정이 세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담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이 혁신 업종에서는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보시고 사이클 산업 업종 단에서는 자동차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좀 따로 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좀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자율주행은 좀 성장주, 성장업종, 뭐 혁신업종에 좀 더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따로 떨어뜨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단에서는 이제 조선은 이미 좀 이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나 시멘트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혁신 업종에서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성장주 업종 개념에서는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장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50% 현금을 통해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 이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급락이 나와도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들은 쭉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계속 잘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오는 게 버겁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셔가지고 내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제 여기 무료방 텔레그램방 링크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직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